네,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요. 이제 대선까지 9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입당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주자들의 대선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제까지 조직 구성에 집중하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당내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후로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이 지사와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저조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찍이 17일쯤으로 날을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대선기획단 출범이 이번 달 초에서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9월 본경선은 아니어도 7월 초 예비 경선은 조금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핵심 참모진을 구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선 윤석열 입당설을 띄우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총장 측근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100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호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야권 통합을 거쳐 최종적인 2번이 되겠다는 뜻이라며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쇄신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선 의원 68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들은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청년주거 안정화 정책과 군생활 여건 개선 방안,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초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당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혁신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었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선 모임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의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따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요.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도부에서 종합해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반성문을 통해서 제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선 의원들조차 조 전 장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건 결국 그만큼 민주당이 당내 갈등 비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텃밭이자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원동력을 창출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TK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이후 당대표 후보 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중진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논란에 휩싸였던 지역이 바로 TK 지역인 만큼 중진 후보들은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